네, 현재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올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너와 단도 있어 집김 빠지는 소리. 이래가지고 1탄부터 해가 4탄까지 올렸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의 이 제목을 보면은 태조고황제 이성계 홍무이다, 자, 이렇게 제목을 올려놓고 현재 이 올린 영상에 조회수가 현재 3,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좋아요는 48명 정도밖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영상을 보고 자신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누르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 제가 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좀 보면 제가 의아해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충격적이죠. 자, 우리가 보통 역사를 알기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명나라의 하대에 받고, 그리고 거기에 조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소 국가이고, 그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자, 그런데 실록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조선의 역사와 반대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실록은 누가 손을 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 보면은 이 조선국왕이라고 제 영상에도 이래 나왔지만 태조 이성계가 파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파란색의 의미는 동해의 나라, 즉 동방을 의미하는 그런 좀 골룡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실록의 내용으로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 통치를 할 때는, 자, 여기에 명나라 이제 황제를 보면은 이제 노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노란색 골룡포로 있는데, 이것은 중원의 이제 황제였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 명나라를 만든 이 태조 이성계께서는 동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의 이제 국왕의 이 복장을 보면은 이 파란색 골룡포를 입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이 실록의 기록은 세종실록 86권 세종 당시에 기록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1439년 명종통 4년이라고 하니까, 자, 이 세종이라는 게 또 언급되어 있고 1439년 명종통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니까, 자, 이 명정통은 연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세종의 이제 연호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종이 명나라 이제 정통인데, 자, 명나라의 이제 국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명나라 6대가 이제 정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세종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명나라 5대 선덕이, 저는 이제 세종일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5대, 6대 이게 좀 맞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근데 실록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세종이 정통이라고 이제 예식되는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실록에 기록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실록에 이제 누가 이제 손을 댔다고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맥날에 이르러서는 태종 황제가 북경에 있고 태조로 하여금 남경을 진무하게 했다. 이 내용으로 여기 이제 태종 황제라고 이제 언급을 하니까 이 태종 황제가 바로 이제 이방원이 되죠.
자, 이방원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이제 명나라, 제 3대 이 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나기로 되어 있는데, 자, 이분이, 자, 아마, 같은 분이 아닐까,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 날짜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근데 이 조선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날짜와 이 연대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 명나라 6대 정통이 세종이었다면, 세종이 처음에 즉위했을 때는, 이렇게 연호가 이제 날짜가 다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돌아가신 날은 이게 똑같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정통이라는 분이 이 돌아가신 날짜하고 이 조선에서 이제 세종이 이제 돌아가신 날짜가 이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제위 기간도 보면은 똑같아야 되는데 이 같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연호를 받고 처음 이제 황제가 됐을 때는 날짜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기가 끝났을 때는 이제 날짜가 거의 같아야 된다 이제 보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1435년에서 1449년이나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제위 임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1435년 다를 수 있어도 1449년 이 날짜는 이게 황제를 이제 재임을 마쳤을 때는 1449년인데 날짜가 이제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조선의 이제 국왕을 보면은, 여기 보면 세종이, 제위가 끝났는 연도고 보면은, 여기 보면 1450년도로 돼 있잖아요. 뭐 1418년인데 1450년도.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라면 그 기준이 되는 사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아 가지고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사서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재편집했거나 새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역사를 열도 일본이 조선사 35권을 통해 가지고 새로 조선사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명나라를 이제 기준점을 잡는다면 이 날짜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조선사를 새로 썼다고 이제 예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조선사는 이제 일본이 만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명나라의 그 연대를 이제 기점을 해가 조선사를 새로 편찬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같이 이 태조 이성계의 재위 기간이나 임기 그리고 이 태어난 날짜 같은 게 이제 다를 수 있다. 이제 그래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역사라는 거는 기록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일률적으로 기록과 연대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은 그 반대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록에 분명히 누군가 손을 대는 게 이제 확실하고 그것이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인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일본이 선임해 가지고 가짜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명나라를 이 가져간 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 역사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다음 역사 조작에 일본이 그냥 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이 명나라를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보통 이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졌거나 광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도 그 나라가 멸망하면 그냥 거기서 기록이 이제 삭제되는 거죠. 정복한 나라들이 기존에 있는 문화와 이제 역사를 이제 맞설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무리 이제 문명과 문화가 이제 발달하더라도 이제 기록에서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조 기록을 보면은 이 명나라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역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당시에 역사가 조작될 시점에 이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같은 세력이었다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그런데 같은 세력이라도 일본이 역사 조작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그걸 가지고 가도록 일본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3자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서양 8개 연합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국, 뭐 미국, 일본, 뭐 인도, 뭐 프랑스, 러시아, 자, 이런 나라의 주도하에 이 조선의 역사를 이 중화민국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제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남의 역사를 이 중화민국이 이제 가져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타 나라에 뭐 간섭을 하지 않거나 뭐 간섭한다 하더라도 남의 역사를 가져간다면 그것이 말이 좀 안 된다 보고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태조 일성계께서 만든 이 조선의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져갔다면 제3자의 또 다른 세력이 이제 있었을 것으로 이제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실록에 보면은 세종실록 86권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경술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1439년 기록으로 되어 있고 명정통 상하전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명나라에 이르서는 태종 황제가 북경에 있고 태조라 이건 안경에 진무하도록 하였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태종 이방원이 자, 명나라의 지금 황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것은 북경 자,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베이징이라고 알아는 그 도시의 북경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경 자,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난징시죠. 거기 남경에 여기에 보면 태자를 보냈다. 즉 세종을 보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도 보면은 이 내용도 다 언급을 해드렸었잖아요. 여기 보면 고황제는 홍무로 연호를 삼았으니 모두 무를 중하게 여긴 뜻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조선은 이제 무를 중요하게 이제 여겼다. 즉 군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황제가 이제 홍무이고 이제 연호의 이름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나라에도 보면 여기 주원장이 홍무로 되어 있고 연호가 고황제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보면은 고황제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우는 역사를 보면 황제는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나라의 주원장하고 우리의 태조 이성계 이 두 분 중에서 하나는 가짜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주원장이 이성계에게 이제 목에 베어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고황제의
이 연어가 아마 이제 가짜로 이제 예측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짜 태조 이성계의 이 연어를 일본이 이제 조선사를 새로 편찬을 하면서 이제 연대와 날짜를 이제 편집해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예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황제는 홍무를 연어로 삼았으니 모두 중하게 여긴 듯하다, 이 내용이 나오니까, 자, 앞전에 여기에 위쪽에 보면은 태종 황제 즉 이방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 세종을 남경에 보내가지고 여기에 보면 나라는 궁극이 무예를 강습하는 것을 더욱 늦출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무예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 군을 양성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내용을 보면은 고황제는 홍무로 연어를 삼았으니 모두 무를 중하게 여긴 듯하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제 언급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고황제는 즉 이성계가 이제 홍무의 연어를 사용했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고황제가 누구인지 실록의 내용으로 더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황제는 홍무를 연어를 삼았으니 모두 무를 중하게 여긴다. 만일 한나라 당나라 이하로 본다면 한가 문사를 높이고 무비를 중히 여기지 않고서 능히 천하를 차지한 자는 있지 않았다. 자, 하물며 우리나라는 북으로는 야인과 연하고 동으로는 섬 오랑캐와 접하니 강무 훈련의 법을 더 폐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내가 군사를 나누어 세자에게 거느리게 하여 무예를 강습하라는 것이니 경들이 불가하다고 고집하는 것은 매우 그르게 여긴다. 나의 병 증세가 몸을 수고롭게 하면 복발하니 올가을가 명년 보면은 내가 친히 행하기 어려울 것이니 분명하다. 그러나 한 몸의 연고로 인하여 국가의 큰일을 피할 수는 없다. 내가 반드시 세자로 하여금 강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타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니게 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고 자제가 군사를 거느리는 것도 역시 불가하니 내가 생각하기에 세자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몸이 안 좋다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병세 증세가 몸을 수고롭게 하며 복박하니,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때쯤에는 이제 몸이 좀 안 좋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내용을 보면, 자, 하물며, 자, 우리나라는 북으로는 야인과 연하고, 또 동으로는 섬 오랑캐와 접하니,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북쪽에는, 야인이 이제 인접하고 있고, 동으로는 섬 오랑캐와 접한다. 그리고, 섬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으로는 섬으로 오랑캐와 접하니, 이런 내용을 보니까 뭐 생각나는 그런 내용은 없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으로는 섬 오랑캐와 접하니, 즉 조선이 있는 위치가 동쪽에는 섬이 있고 오랑캐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죠. 요거는 이제 세계 한민족 문화 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흥무관학교 교과가 생각이 나죠. 자, 1910년대 길림성 통화시 우하현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 교과이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신흥무관학교 교과는 1913년 5월 만주 유아현 신흥 강습소가 무관을 양성하는 신흥학교로 개칭되면서 만들어졌다.
자, 학생들은 교가를 부르며 조국의 내일의 독립을 위해 훈련에 열중하였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독립군 외에 일반 동포, 청년, 학생들도 즐겨 불렀다. 자, 노래 선율은 통일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을 에서 사용하였다. 자, 신흥학교는 1919년 5월 신흥무관학교에 개편되었는데 졸업생들은 독립군으로 활약하여 큰 업적을 세웠다. 자, 우리나라 독립군이 큰 업적을 세웠나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과연 독립군이 큰 업적을 세웠는지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뭐, 신흥무관학교 교과라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가사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서북으로 홍영대원 남해 영절에 여러 먼먼 흔원자손 업어 기르고 동해섬 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고 전무겨 기르니 뉴뇨. 자, 우리 배달 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자, 그네 가슴 끓는 피가 우리 핏줄에 쩔쩔쩔 걸치며 돈다. 자, 이런 내용을 분석하는데, 이게 이제 1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배달 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배달 나라에 우리 조상들이 중화민공화국을 먹여 살렸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약간 이제 내용이 이제 또 잘못 이제 번역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북으로 흥령대원 남해 영제라 여기는 보면 먼먼 흔원자손이라고 적어놨네요. 먼먼이 아니라 만만이죠. 만만. 자, 만은 5천이 되겠고, 만만은 1억 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억의 흔한 자손을 우리 선조가 업어 기르고 미겨 살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노래 가사도 이제 조작질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가사를 보면 여기에 다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서북으로 흥령대원 남해 영지에 여러 만만, 여기는 만만이잖아요. 그런데 먼먼으로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만이라는 거는 혼원 자선의 이 수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즉 1억 혼원 자선을 이제 우리가 이제 먹여 살렸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해섬 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동해섬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동해섬. 자, 조선왕조 기록을 다시 돌아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같은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하물며 우리나라는 북으로는 야인과 연하고 동으로는 섬 오랑캐와 접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현재 우리나라 이제 고지도와 중화대륙의 이제 고지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쪽에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러면은 이제 일본 땅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동해 섬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해 섬 그러면 보통 울릉도와 독도 정도밖에 섬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전에 조선왕조 기록에 우리의 동해에는 섬이 있고 이제 오랑캐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일본이 현재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동쪽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섬이라고 이제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섬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여기에 있는 울릉도와 이제 독도 정도만 이제 섬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동해에는 거의 섬이 없죠. 자, 그러면 이 오랑캐라고 하고 이 섬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큰 일본을 이제 섬으로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자, 글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중국 대륙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중국 대륙에서 우리의 한양이 저는 이쯤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수도가 이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북경 쪽에도 수도가 있는 것으로 이제 실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조선의 수도는 이제 두 개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동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동쪽 방향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섬이 있다. 그리고 오랑캐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중국 대륙에 이 현재 대만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과 이 아래쪽에 보면 다 이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 대륙에서 이제 봤을 때 동쪽에 이제 섬을 말하고 그리고 오랑캐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고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 이쪽 부분에 여기가 이제 동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무관학교 교과에 나와 있는 동해도 바로 여기 이제 중원대륙을 해서 기준을 잡았을 때 이곳이 이제 동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중국 대륙을 제가 예전에 이 까자미처럼 이제 생겼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사람처럼 또 이제 생겼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고려사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호리병처럼 생겼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박그라면은 이제 어떤 거에 이제 생각이 나나요? 자, 박그라면은 심어 가지고 이런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모양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우리는 호리병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고려사에 보면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이제 호리병처럼 또 이제 생겼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리병은 앞전에 굵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호리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것도 이제 호리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박을 말렸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도 호리병인데 대륙을 이렇게 모양을 그려보면 이것도 이제 호리병처럼 생긴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요렇게 호리병처럼 이제 생겼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도 이제 대륙에 이제 본토를 가진 나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태조 이산계획에서 만든 나라가 명나라가 맞고 예전에 이제 고려의 수도에서 이제 남경 쪽으로 이제 수도를 이제 이전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대륙이 바로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경이 저는 이 고려의 수도 마지막 이제 개경이 저는 이 북경이라고 이제 북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명나라 만드신 태조 이성계가 이제 남쪽으로 수도를 옮겼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난징시 여기가 바로 훈민정음 언해에 나와 있는 강남이고 여기가 황제가 계신 곳이 이제 우리나라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가 이 대륙으로 이제 확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반도에 이제 고려의 지명이 이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조선의 이제 지명이 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저는 태조 이성계께서 이 한반도를 고려와 이제 조선으로 이름을 이제 지어주셨다.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실록으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고려라고 이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한반도 우리가 사는 여기에 있는 관료들이나 사람들이 이름을 이제 새로 이제 지어달라고 이제 또 그래 이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고려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새로 창립되면 고려를 이제 그냥 이제 쓰기 계속 그러니까 새로 이제 이 이름을 제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제 지어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우리는 동해의 민족이고 그리고
역사가 단군 시대부터 조선이라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시 고려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조선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의 고지도 보면은 이 한반도가 고려로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한반도가 또 조선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지명은 제가 많은 고지도는 다 대부분 이제 조선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지만 고려로 이제 표시되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고려조선이라고 예,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고려는 명나라가 이 대륙에서 탄생됐고 실록의 기록으로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라고 예,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고려도 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으로는 섬 오랑캐와 재판이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실록이 말하고 있는 이 세종실록의 기록은 현재 이제 대륙에서 이제 기록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흥무관학교에 다시 돌아가고 이제 동해섬 중 어린 것들 품에 품고 젖먹여 기르는 민호, 이 말은 중국 대륙을 노래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가 단군 시대 때부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들을 미겨 살리면서 거기서 나라를 창제하고 근세 1900년도까지 조선이 이제 멸망하기까지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이 신흥무관학교 교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해섬 중 어린 것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대륙의 지명과 이제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록에 보면은 여기에 앞전에 계속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하물며 우리나라는 북으로 야인과 연하고 동으로는 섬 오랑캐와 재판이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동으로는 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구글어스를 보면은 이 동해를 이제 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랑캐가 있다는데 근데 우리나라 동해는 섬이 없잖아요. 근데 이 일본 땅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 보면 이 커다란 게 이게 섬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국 대륙에서 이 밑에 있는 이 섬이나 이것을 이제 오랑캐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중국 대륙이 아니다. 신흥무관학교 내용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동해를 의미해가 일본을 얘기한 거지, 여기에 있는 이 동쪽에 중국 대륙에서 봤을 때 이 동쪽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 고지도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고지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면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근대 지도학의 효시를 연 메르카토르 부자 사후 요도쿠스 훈디우스라고 하고, 여기 뭐야 뭐 네덜란드라고 돼 있고 1606년 암스테르담에서 제작한 메르카도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혼디우스 일본 지도, 한반도가 마치 당근이나 고추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요게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가 사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열도 일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대륙으로 이제 보면은 여기에 동쪽이 이제 다 섬으로 그려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조선왕조실록에 동해에는 섬이 있고 오랑캐가 있다, 이제 그 말이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화 대륙이 현재 이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륙인데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보면은 이제 섬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여기 이제 섬이 우리나라도 섬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도 이제 섬으로 그려져 있고,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본의 이제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일본의 지명이 이아포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아포니아. 자, 이 이아포니아는 그러니까 일본이 요즘 그 축구 같은 거 우리나라 한일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일본 아들이 응원하면서 외치는
니폰 그러잖아요. 그들은 정식 국가가 재팬인데 축구 응원할 때 보면 니폰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니폰이 이아포니아 바로 원주민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 이름은 이아포니아이고 니폰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폰이라는 거는 최근 근래에 서양놈들이 이식시킨 이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재팬은 서양놈들을 이제 부르는 그런 국호인 것을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영상 강의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실록의 내용으로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다 보면은 이거는 다른 지도인데 이 중국 대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동쪽으로 이제 섬이 이제 그려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1620년 조지 험블의 지도이고 한반도가 당근 형태의 섬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의 일반적인 유행이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반도가 이렇게 섬으로 그려져 있고 일본도 섬이고 이 동해에는 다 섬으로 다 그려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요 지도는 예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복 차림에 갓을 쓴 분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고려조선의 이제 복장인데 여기에 이제 명칭이 보면 차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지나 신라라고 적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 기록을 보면 또 동으로는 섬 오렌케와 저판이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지도가 이제 그려진 시점이 1626년이고, 요 위쪽에는 한번 봅시다. 요거는 1606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600 이후에 이제 그려진 지도들도 이렇게 섬으로 그려져 있죠.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이때는 1439년이잖아요. 자, 엄청, 이런데 이제 섬으로 기록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이제 동으로 섬 오랑캐는 실록의 기록으로 대륙에서 이제 기록한 내용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신흥무관학교에서 이제 동해 섬 중 어린 것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서북으로 흥령대의 남해 영절에 여러 만만 헌원 자선 업의 기록고 이 내용에 대륙을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먼먼이 아니고 만만이 되겠습니다. 암만 헌원자손, 즉 1억 헌원자손을 미리 살렸다. 우리 손자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은혜에 보면은 등극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에 강남이라 하느니라 이런 내용에서 제가 앞전에 강남이 위치가 어딘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구글 어스로 보면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강남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이제 남쪽이 이제 강남이라 그러면 강서가 그러면 어디일까요? 강서, 그러면 강동, 강북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 남쪽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북쪽이면 여기가 강북이 되겠죠. 즉 기준점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강동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강동이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바닷가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바닷가가 강동이 아니고 여기 이제 요 주변이 이제 강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서가 어딜까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자, 여기가 이제 강서가 되겠죠. 즉 강남, 강북, 뭐 강서, 강동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되는 그런 지명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올리고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동은 고대에 이동된 것이 아니다. 1842년 요동과 황하의 위치로 동쪽으로 옮겨졌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마을장성 이제 꼭대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가 이제 산동이고, 여기 마을장성이 있는데, 요 위쪽이 이제 요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자, 우리가 보통 요동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길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요동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 동쪽 방향으로 이동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지명을 보면 여기도 이제 강남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남인데, 양자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아래쪽 여기가 이제 강남이 되겠고, 그리고 요 왼쪽에 자세히 보면 여기 강서가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강서 이렇게 보이시죠? 즉 이제 강남과 이제 강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여기에 보는 것이 해국 도지가 되겠습니다. 이 해국 도지는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겠습니다. 자, 해국 도지는 중국 청대 후기의 학자인 이제 위원에 있어서이다. 1842년에 50권으로서 발행되었다가 1843년 60권본, 1852년에 100권으로 확충되었다. 본서는 19세기 전반까지의 세계의 정세를 논술한 지리서로서 임칙서가 강동, 재임 중에 편찬한 세계의 지리 역서인데, 사주지를 근본으로 하여 내외의 지리 자료를 참조하면서 내용을 중보한 것이다. 내용은 도와 지로 나누며 꾸며졌는데, 아펜 전쟁의 경험에 의거한 해방론과 세계의 지리 각국의 연역을 기술하고 있다. 자, 위원은 아펜 전쟁을 계기로 민족적 위를 자각하고 서양의 장점을 취하여 서양에 대하여 도를 강구하기 위하여 본서를 만든 것이다. 본서는 중국인의 세계 인식에 획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이제 해국 도지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뭐 표지라기보다 그 안에 이제 책자의 내용이 되겠죠. 자, 요 해국 도지 안에 이제 앞전에 본 요 지도가 이제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해국 도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지도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미지가 좀 작아가지고 확대가 이제 더 크게 안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조선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길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요동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동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강남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강서로 이제 표시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예전에 제가 강의도 했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아래에 주소를 남길 테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훈민정 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황제가 계신 곳이 바로 중국이고 그것이 이제 강남이다라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기 조선의 시대는 이제 이곳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서울 그 강남에는 황제가 있는 포홀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강남이라는 지명도 없습니다. 이 대륙에만 이제 강남과 이제 강서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명나라 태조 이성계께서 처음 나라를 만드시면서 건국할 때 지어놓은 궁궐이 있는 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원장 역사를 한번 검색해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현재 터만 남아있는 그런 궁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건물 형태도 조금씩 남아 있기는 한데 이제 거의 없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중화인민공화에서 명나라 창립할 때 바이두의 그 인터넷 그 검색 사이트를 보면은 그 주원장이 처음에 이 남경에서 수도를 만들고 나중에 다시 이제 그의 아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북경 쪽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보면은 이 태조 이방원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북경에 있었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원장의 역사와 완전히 100%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의 역사를 가져갔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이 역사를 조작했지만 조작했는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져갈 수는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3자의 또 다른 권력이 가입했을 이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세계 정복을 한참 할 때 어느 나라들이 정복했죠? 자, 프랑스, 영국, 스페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 정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를 이제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자, 태조실록 1권 총서 84번째 기사가 나오잖아요.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여도에서 회군하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5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어대에 머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조에서 목배도로 맹하였으나 능히 경비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가 상언하기를,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 태조실록 총서에 나오는 이 내용도 보면은 이 말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 위화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위화도 해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자에 이제 원문이 이제 보이는데요. 요것을 한번 구글 번역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구글 번역기로 붙여놓은 상태인데, 여기 보면은 5월에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여기 치웨이화도, 요게 치웨이화도가 이제 위화도가 되겠습니다. 자, 5월에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치웨이화도에 이르렀을 때 길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살육은 생명이 있는 곳이며 멈출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로는 5월에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이르렀다 하고 이제 그곳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왕이 소조에서 목배도로 맹하였으나,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우왕이 소조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소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위화도에서 직접 병사를 보았다는 거죠. 병사가 이제 도망가고 뭐 옷을 벗고 달아나니까 우왕이 위화도 압록강에서 우왕이 있는 거처 그곳에서 병영진에서 이제 그것을 목격을 하고 여기 좌우군 도통사에게 뭐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제 못 빼도록 맹하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화도 자체도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 이제 고려 우왕이 이 위화도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혈령께서 홍무 2년에 명나라에 복장하여 섬겨 그 올린 표문에 자손만세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신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혈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홍무 2년에 명나라에 복종하여 섬겼다. 자, 이 내용이 이제 거짓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은 명나라에서는 태조 황제가 북경에 있고 태조로 하여금 남경에 진무를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세종실록 여기에 보면은 고황제는 홍무로 연호를 삼았으니 모두 무를 중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황제가 이성계인 것을 확인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헬령께서 저 홍무 이년에 명나라에 복종하여 섬겨 그 얼린 표면에 5만세의 기록이 영구히 신화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거짓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세종실록의 내용과 지금 태조실록이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했다면 거의 이 태조실록도 손을 댔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사서들은 왜 일본이 남겨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손을 대가 완성을 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남겨놨겠죠. 진짜 역사 기록이 됐었다면 일본이 다 불사지리고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것만 보고 이것이 진짜 역사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맥날이 하다받은 민족이다. 보잘것없는 민족이다. 그것을 심어놓기 위해서 현재 이런 많은 사사들을 남겨놨다는 거죠. 그 과정의 내용을 이제 찾아보면은, 자, 위화도 해군처럼 반대되는 기록이 이제 확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태조실록 자체에도 자, 일본이 이제 손을 댔다. 그렇게 예측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제국 하면은, 우리 고정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이런 분이 이제 고정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정은 조선의 제26대 국왕이다. 뭐,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받다가 1814년에 친정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분이 대한제국 이제 고정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자, 이 고정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내용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나면은 설명을 해 드리겠죠. 자, 그리고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지요. 요 이미지 하나 보이시죠? 자, 사이언스에 남긴 요런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번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은 더 퍼스트 엠퍼이어 오브 코리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엠퍼이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국의 황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분이 누구일까요? 자, 여기에 원문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구글 번역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현재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여기 한번 영문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번역합니까?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emperor of Korea. The first emperor of Korea. 자, 바로 이분이 대한제국의 고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고종이 아닌 분이 되겠습니다.